닝폼님 공장에서 제일 신선한 카스 탑차에 태워와서 7일 팔고 남은 거 버린다면 먹으실 건가요? 먹죠 그러면! 전 지금도 먹는다고요. 제가 맥주 쪽에서 일을 하면 정말 많이 듣는 얘기 중 하나예요. 명품 액덕님은 카스나 테라 이런 거 안 드시죠? 그럼 저는 이제 아니요 먹습니다 이러면 또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한국 맥주는 되게 별로 아니에요? 한국 맥주 쓰레기 아니에요?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일단 요건 얘기할게요. 당연히 한국 대기업 맥주보다 맛이 더 진한 해외 맥주들은 있어요. 요거는 무조건 팩트예요. 일단 반대로 한국 맥주보다 맛이 연한 해외 맥주도 있어요. 둘 다 공존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저 입장에선 더 위에 있는 게 보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한국 맥주는 특히 소맥에 집중된 맛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맥주 단독으로 봤을 때는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맞아요. 근데 현재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사실 그래요. 카스를 필두로 한 이런 부가물 라거들은 맥주 맛이 안 나게 만들어진 맥주이고요. 얘는 미국에서 와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좀 더 정립이 돼가지고 한국식으로 완성이 된 건데, 그러니까 한국 맥주는 소맥을 기반으로 한 맥주이다는 맞는 말이지만 그것 때문에 저는 한국 맥주가 유난히 급이 떨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러면서 이제 이 한국 맥주들이 제일 많이 비교가 되는 게 뭐냐, 재밌게도 바로 옆 나라인 일본의 맥주들이에요. 야, 네가 일본 가서 아사히 생맥주로 먹어봐라, 한국 맥주와는 급이 다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저는 솔직히 라거는 거기서 거기는 맛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또 여기서 미리 얘기하자면 저는 라거 맥주 전문가는 아니에요. 라거 맥주 전문가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블라인드로 라거만 먹고 다 알아맞출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건데, 저는 스펙트럼이 좀 넓게 즐기다 보니까 얘는 뭐 IPA네요, 얘는 스타우트네요, 이런 걸 알 수는 있겠지만 라거 사이사이의 디테일한 차이는 다른 분들보다 뭐 엄청 잘 알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도 라거 맥주를 절대 적게 먹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제가 하고 싶다는 거는 이겁니다.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적당히 하나하나씩 맛을 보면서 1대1식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죠. 바로 가보시죠. 일단은 카스 먼저 한번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외관. 거품의 차이가 있긴 한데 맥주의 색상을 볼게요. 색상. 맥주의 색상 자체는 뭐 큰 차이가 없죠. 둘 다 굉장히 밝은 노란빛을 띠고 있습니다. 이 달달한 냄새. 그 다음 아사히 한번 보겠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굉장히 흡사합니다. 이 전분이 발효되면 나는 그 특유의 느낌이 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적당히 있으면서 약간 둘 다 약간 달고요. 정말 약간 이 황 냄새라고 표현하거든요. 저 멀리서 누가 방구에 약간 낀 냄새. 그것도 약간 은은하게 있습니다. 카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좋아. 향에선 좀 이 잡내가 있는데 맛에서는 잡내가 별로 없고요. 다만 이 받쳐주는 쓴맛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약간 좀 달게 느껴지고, 뭐 그래도 얼추 굉장히 라이트한 바디에 정말 마시기 편안한 그런 느낌의 맥주입니다. 오케이. 카스가 탄산이 더 세요. 둘 다 굉장히 드라이하고 약간의 단맛이 있고 쓴맛은 거의 없는, 진짜 그냥 맥주의 맛에서 대부분을 빼버린 그런 맛이에요. 다만 카스가 좀 더 탄산이 많다, 이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한데 정말 큰 차이 안 나네요. 그러면 테라 그리고 삿포로입니다. 삿포로 같은 경우는 이게 프리미엄 비어라고 적혀있는데 사실 어디가 프리미엄일까라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테라 먼저 먹어볼게요. 향이 굉장히 깔끔하네요. 반대로 맛 쪽에서 살짝 잡미가 있긴 한데 똑같이 단맛 있고 탄산 많고 그런 맛이에요. 라거 맛이에요. 얘는 제가 테라에서 살짝 느낀 그 잡미는 없는데 대신 끝이 좀 더 약간 텁텁하네요. 텁텁하다. 묵직한 느낌이랑은 또 달라요. 약간 좀 바디감이 있는데 만약 호비나 몰트가 받쳐줬다면 바디감 있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맛인데 향도 별로 없고 쓴맛도 없고 바디가 약간 있으니까 오히려 좀 어색하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경쾌한 느낌은 테라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일단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볼게요. 온도 안 올리고 빨리 갈게요. 기린이랑 켈리입니다. 켈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로 나온 저기 하이트 진로의 이 야심 가득한 라거 맥주이고요. 기린은 기린입니다. 이름에 이제 이찌방 시보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찌방 시보리가 뭐냐면 맥주를 만들 때 보리에다가 물을 타서 보리차를 만들거든요. 이 보리차를 빼요. 근데 아직 보리에 당분이 남아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물을 한 번 더 넣은 다음에 한 번 더 빼요. 이거를 합쳐가지고 맥주를 만들거든요. 뭐 물을 탄다는 게 아니고 세상 모든 맥주 이렇게 만들어져. 근데 얘네들은 첫 번째 뺀 즙만 이용해가지고 맥주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찌방
지방 시보리라고 하는 건데 찻즙을 쓰는 게 어떤 유의미한 의미가 있냐에 대해서는 많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따라봤는데 이게 그래도 얘네들은 비슷한데요. 얼추 거품 것도 비슷하고 색깔도 똑같죠. 확실히 다르다. 체급이 약간 올라왔네요. 향의 레이어가 쌓이기 시작했어. 오, 기린이 좀 높이하네. 기린이 약간 호피해요. 전 기린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이렇게 비교하니까 기린이 꽤나 호피하네요. 제가 최근에 켈리 리뷰 때 말씀드린 그런 맛 그대로입니다. 맛있다. 좀 더 맥주 같은 맛이에요. 좀 더 맥주 같은 맛이에요. 기린 지방 시보리가 홉이 약간 더 들어갔네. 이 홉이 하나 들어간다고 맥주의 밸런스가 맞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부가물 라거들은 홉만 조금씩 늘었는데 밸런스가 엄청나게 맞춰졌어, 켈리에 비해서. 다만 맛은 이제 비슷해요. 쓴맛이 앞서 먹은 맥주보다 좀 더 있긴 한데 역시 얘도 막 혀에 쌓이는 그 정도의 쓴맛은 절대 아니고요. 바디감에서 오는 그런 묵직함이 확실히 있습니다. 아무튼 두 개 중에서 저는 기린이 낫네요. 켈리 이트인데 이트째도 조금은 아쉽다. 자, 너가 보여줘. 클라우드 너가 보여줘. 하지만 클라우드 드래프트죠. 저는 클라우드 드래프트 한 번 먹고 안 먹었거든요. 하지만 매출상으로는 롯데 주류가 이 클라우드 드래프트를 통해서 엄청나게 성장을 했대요. 또 오늘도 맞는 사실 명가흥. 띵품이 까면 흥한다. 기본적으로 이제 드래프트라고 하면 탄산감을 살리고 좀 더 청량하게 만든 걸 이제 드래프트라고 하거든요. 제가 저번에 먹었을 때는 너무 옛날이라 가지고 잘 기억 안 나지만 좀 더 가벼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좀 더 즐기는 거 보니까 이 시장의 방향성이 보이죠. 먹어보죠. 오 소중해. 클라우드 드래프트도 소중해. 이거지. 이게 맥주 향이지. 갑자기 소중해지네. 야, 홉 살아있는 거 봐. 기린 코이. 와, 오케이. 향은 클라우드 승. 기린 향 안 나기 시작했어요. 클라우드의 향에 압도당했어요. 클라우드가 향은 진한데 맛은 또 가벼워요. 기린은 향은 약간 딸리는데 맛이 되게 탄탄해요. 좋은 승부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클라우드 드래프트가 더 나은 것 같네요. 근데 기린은 바디감이 있어요. 그래서 맥주에서 이 허브 향이 나는 걸 싫어하는 분들은 클라우드 드래프트 좀 과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맥주 향이라고 생각해서 클라우드 드래프트가 미세하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기린 같은 경우 대신 또 나름의 장점이 있네요. 오늘 기린을 좀 다시 보게 되는데. 그러면 마지막 오늘 먹을 맥주는 이제 산토리의 프리미엄 몰츠입니다. 이름 그대로 프리미엄 몰츠인데 오히려 제가 산프몰에서 가장 감탄하는 부분은 이 홉의 발현이야. 이 대기업 맥주 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호피하고 써요. 그 점이 전 좀 호감인데 오늘 이렇게 다양한 라거들을 먹었잖아요. 또 비교하면 어떨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네요. 야, 일단 기린이랑은 안 되고요. 기린은 안 되고요. 클라우드가 얼추 따라오려고 하는데 약간 비비려고 하다가 좀 더 풍부하네요. 놀라운 거는 클라우드도 엄청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 허브 향이 미쳤어. 이 무슨 땅 아래쪽부터 이 끌고 오는 이 묵직한 허브 향이 훌륭하네요. 오케이. 딱 혀에 닿는 순간 차이가 나. 이 두 액체가 똑같은 액체잖아요. 결국 둘 다 90% 이상 물로 구성된 액체란 말이에요. 근데 혀에 닿는 순간 그 무게감이 달라요. 묵직해. 산프몰은 거인이 한번 그냥 밟고 지나가는 듯 이 혀를 묵직하게 눌러주는데 그에 비해 클라우드 드래프트는 좀 더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좀 더 가벼운 느낌이에요. 확실히 산프몰 훌륭한 라거입니다. 훌륭해요. 자,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한번 한국 그리고 일본의 다양한 라거들을 먹어봤습니다. 좀 준비하지 못한 맥주들도 있는데 얼추 준비했죠. 나쁜 라인업은 아니죠. 제가 느낀 점 뭐냐면 부가물 라거들은 정말 켈리야 넌 빠져. 여기 와야지.
이 부가물 라거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흡사한 느낌의 맛을 가지고 있었지만 조금 차이가 느껴지는 거는 이 올몰트부터였어요. 그게 결국 무슨 얘기냐? 올몰트를 먹어주는 소비자가 일본은 더 많다는 거야. 당연히 일본에서도 산프몰이 1위 맥주는 아니에요. 일본에서도 결국 더 가볍고 더 라이트한 맥주가 더 잘 팔리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도 이런 산프몰 같은 게 하나의 지분이 있거든, 지분이. 그러니까 이런 맥주를 찾는 분들도 이만큼 있다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는 진한 맛의 클라우드가 아닌 클라우드 드래프트가 나온다는 것은 결국 소비자들은 그런 진한 맛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누구의 잘못일까? 소비자의 잘못일까?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결국 이 소비자들이 이런 입맛을 가지게 된 것도 이 대기업들이 주도하는 시장 하에서 만들어지는 입맛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소주가 중심이 되고 그냥 부어라 마셔라 음식이랑 같이 막 먹는 그런 문화를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 주도했기 때문에 생긴 문화라고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계량과 닭 같은 거예요. 어려워요, 누구를 탓하기에는. 하지만 결국 결과만 놓고 보자면 이 부가물 라거의 가벼움은 굉장히 흡사했지만 맛이 진해질수록 어쩔 수 없이 조금은 차이가 나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결국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한국 맥주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대기업도 더 멋진 거 해주면 좋겠어. 진짜 내 욕심일 수 있어요. 그냥 제 욕심이라고 얘기하고 할게요. 나는 대기업 운영 안 하니까 좀 더 멋진 걸 보여주면 좋겠고요. 또 한국 소비자들이 더욱더 맥주의 본연의 맛을 찾으면 좋겠어요. 꼭 이게 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꼭 필스너 우르켈 같아야지만 진짜 라거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게 맥주 본연의 맛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그게 진짜 맛이라는 건 아니지만 맥주 본연의 맛을 얘기한다면 저는 우르켈에 더 가깝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욱더 많은 대중들이 몰트의 맛, 홉의 맛 그런 거를 즐길 수 있는 시장이 되면 좋겠네요. 결국 오늘 1시간 정도의 방송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제 질문 받음 와요.